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일면 톱들,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 각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수령과 관련한 내용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주말 동안 큰 논란이 일어난 그 문제였죠. 자, 일단 그 기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아침 5시에 기사를 올렸는데 인터넷판에서 눈에 띄는 기사를 하나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 잠재적 리스크가 여전히 하나 있죠. 고발 사주 의혹 이거였는데 고발 사주 의혹이 나중에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이 정치 공작 논란으로 또 이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좀 잠잠한 듯 하지만은 실제 공수처나 여기서는 사정당국에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 상황인데, 제보자 조성은 씨, 지금 최근 들어서 제보자 조성은 씨의 여러 가지 행적들, 의혹에 쌓인 행적들이 도마에 올라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 아침에 보도한 인터넷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나라 돈을 빼오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 조성은 씨가 브로커 역할을 했다. 나라 돈을 빼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에게 얼마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인터넷판입니다. 아침에 5시에 기사를 올렸죠. 중앙일보에서. 조성은 계약서에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내가 나라 돈 200억 원을 유치해오겠다. 내가 200억 원을 국민 세금이죠. 그 나라 돈, 그러니까 국고에서 빼내오면 내가 유치를 해오면 나에게 7%의 이 돈을 달라. 그러니까 200억 원 내가 빼오면은 14억 원 달라.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입니다. 4월 IT 벤처기업 A사와 계약을 했는데 이 정책자금 등 200억 원을 유치해올 테니 성과금으로 유치금의 7%를 달라. 이런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 이 IT 업체의 임원에 취업을 했다. 그리고 이 A사가 리스를 받아 조 씨에게 제공한 마세라티 차량, 이것도 논란이 됐었죠. 본인은 이 나라 돈도 그 공기관에서 돈 빌려서 그것도 갚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마세라티 그 외제차를 자랑한, SNS에 자랑한 또 무슨 아파트, 고급 아파트 자랑한 그런 그 사진들을 올렸는데 그 마세라티 차량도 정책자금 유치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이 나라 돈 빼오는데 좀 그래도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자, 그래서 인센티브로 일단 마세라티를 리스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나라 돈 유치를 조건으로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런데 A사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성은 씨가 실제로는 한 푼도 유치하지 않은 채 법인 리스 차량만 받아가서 사기를 친 것이다. 200억 원 이야기를 했다가 한 푼도 유치하지 못했다. 그래서 리스 차량을 위해서 사기를 친 것이다. 그런데 자, 과연 지금 4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7월 달부터 일종의 그 뉴스버스에 기사를 제보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과정이 없이 쭉 했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덜통이 나지 않았다면은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배경, 정치 공작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조성은 씨의 개인 행적 문제 이런 것도 들통나지 않았다면은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앙일보가 계약서 3건을 입수를 했는데 약속한, 조 씨가 끌어오기로 약속한 금액은 200억 원 가량. 그런데 같은 날 맺은 주식 정려 계약서에 따르면은 조 씨는 A사에 100억 원 내지 200억 원 이상을 유치를 해오고 기업 가치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면은 그 IT 업체는 조성은 씨에게 IT 업체의 주식 20%를 넘기기로 했다. 자, 그리고 본인은 조성은 씨는 정당한 컨설팅이었다. 어떤 절차를 알아봐주는 컨설팅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컨설팅, 그냥 조언만 해주는 것 가지고 전체의 7%를 가져간다.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조성은 씨가 어떤 방법으로 국고에서 돈 200억 원을 빼내올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 본인과 절친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4월 달에 이런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7월에 언론사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을 제보를 했죠. 그러면은 그 문건들을 가지고 혹시 또 활용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 국가에서 돈을 빼오려면은 여권 실력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혹들도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각상도 의원, 문재인 저격수, 이렇게 본인이 역할을 자임을 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첫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주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갑자기 이주한 배경을 놓고 계속 파헤치고 있었고, 또 문재인 아들 문준용 씨 개인전마다 국비 지원을 막 받아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아들, 딸 비판을 하고, 또 조국 씨 딸의 특권, 반칙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본인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로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본인의 아들, 이 문제는 본인 개인이 만약에 어떤 위법 행위나 탈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죠.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의 문제지만은 지금 계속 문재인 정권을 공격해오던 곽상도 의원이 이런 의혹에 휩싸이면서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 야권 전체가 수세로 몰릴 위기. 그동안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해왔는데, 물론 몸통이라는 것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의혹에서 완전 벗어난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큰 틀의 이 의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돈이 막 흩어지고 한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또 국민의힘 의원이 또 특히 50억 원이라는 이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 6년 동안 일하고 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도덕성, 보수 진영의 도덕성 같은 것이 다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말 사이에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각상도 아들 각병채 씨 5억 퇴직금 이야기입니다. 50억 퇴직금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일면톱, 모든 신문이 일면톱입니다. 거의 모든 신문이. 야권으로 번진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 50억 원의 퇴직금을 6년 일하고 수령했다. 세금 떼고 원천 징수하고 28억 원이라고 본인이 아들이 직접 밝혔죠. 28억 원. 그런데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50억 원이 퇴직금, 또 어떤 성과급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각상도 아들이 2015년에 입사해서 올 3월에 퇴사를 했으니 6년 정도 근무를 했죠. 그리고 본인은 어제 SNS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각병채 씨가, 그 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여당은 뇌물로 의심된다. 사후 뇌물이라는 것이죠.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서 법률구조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아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 50억 원의 성격이 뭐냐? 과연 이 각병채 씨, 아들 각병채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열심히 하고 또 성과를 올렸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건강을 망친 데 되는 위로금까지 합쳐서 50억 원이냐? 아니면 차명으로 투자를 한 것인가? 이 화천대유에 차명으로 본인은 다니지만은 본인이 돈이 있을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각상도 의원이라든지 누가 다른 곳에서 차명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을 성과급을 배당금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사후 뇌물 이야기까지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각상도 의원이 이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내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법률구조관리공단 이사장이지만은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 차원의 인허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정부 차원 그렇게 대규모 29만 평짜리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택지 개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또 뭔가 뒷배를 봐줘야 될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것을 노리고 아들을 취업을 시켰고 그리고 나중에 그 대가로 대박이 났기 때문에 4천억 원을 버는 대박이 났기 때문에 거기서 50억 원을 떼준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후 뇌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 각상도 의원과 아들 쪽은 정당하게 받은 성과급이고 퇴직금이고 위로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각상도 의원은 어제 오후 늦게 탈당을 했죠. 탈당을 했고, 자,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각상도 탈당했으니까는 본격적으로 특검을 해보자. 국정조사도 하자. 자, 다 털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또 다른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법조계 인사들 줄줄이 연루되어 있죠. 대법관 때 이재명에게 이 무죄를 선고한 그 대법관이 권순일 대법관이 2억 원, 연봉 2억 원을 받았다. 또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박용수 특검도 그 고문으로 있으면서 연봉 2억 원을 받았고 박용수 특검의 딸이 또 하천대유에 이 각상도 의원 아들처럼 취업을 해서 다녔고 그러면은 또 최근에 또 퇴사를 했다는데 그러면은 박용수 특검 딸은 퇴직금을 또 얼마나 받았느냐. 자, 그런 문제들까지 지금 파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이 꼭 필요해진 그런 사안입니다.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두 두고 갈 수는 없죠. 일단 대선까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이고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지는 건 그 각 당의 사정이죠. 각 당의 사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국정조사 특검을 실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 씨가 내놓은 설명, 곽 씨는 각상도 아들 각병채였습니다. 각병채 씨가 설명한 거에 따르면은 올 3월 대리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28억 원 4월 30일 각병채 씨 통장에 꽂혔습니다. 각병채 씨가 이날 아버지 각상도 의원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는데 내가 이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설계의 문제인가?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인가?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다. 요즘 그 넷플릭스 영화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얼기설기 딱 쳐놓고 일종의 사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안에 본인은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일 뿐이다. 이렇게 자 해명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각상도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이건 설계를 이렇게 한 이재명의 문제지 왜 정당하게 돈을 대박이 나서 그 대가를 받은 우리 아들의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재명의 문제죠. 이재명이 설계를 한 문제인데 자 단순히 그 설계에 따라서 50억 원에 6년 일하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설계한 이재명의 잘못은 잘못은 따로 캐야 되고 이재명 게이트는 따로 캐야 되고 또 여기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다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되니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수배를 하다가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이재명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50억 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 자, 그 대장동 개발 계획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로 거쳐서. 자, 이재명 캠프는 27일, 그러니까 오늘 각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 그런데 각상도는 화천대유에 투자한 적도 없고 인허가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 이렇게 관련성을 일단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보 성향 언론 한겨레 신문은
이거 새 국면이 왔다. 이렇게 일면 톱으로 보도록 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대장동 2억 새 국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제 야당의 핫살을 돌려야겠다. 이런 문자죠. 하천대유에서 대리급으로 6년 근무, 회사 총퇴직금의 20배를 받았다. 혼자서. 그리고 취업 청탁 의혹까지 불거졌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아버지가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랬다. 그 사람을 뽑는 것 같다고 그래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만배 씨와 곽상도 의원은 동문이고, 성균관대 동문이고, 또 법조치료를 그 김만배 씨가 오래 하면서 두 사람이 아는 관계죠. 자, 그래서 가보라고 해서 갔다. 그래서 취업 청탁 의혹까지 불거져 버렸다. 이재명 캠퍼, 대장동 TF 단장,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우회 투자, 그러니까 차명으로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얻은 것인지 곽상도 의원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따로 가야 됩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들, 리노가건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 의혹들,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들이 연루된 의혹들, 이런 의혹들은 또 따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인이 거기서 자문을 하고 또 돈을 받아간 것, 이재명을 무죄를 판결을 해준 대법관 퇴직하고 가서 연봉 2억을 받은 것, 별 하는 일도 없으면서, 자, 그런 것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 보시면은 문준용,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또 나섰습니다. 곽상도 나를 공격하더니 꼴 좋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 아들이란 사람이 바로 SNS에 그날 바로 글을 올려서 나 공격하더니 꼴 좋다, 이런 식의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올려서 곽상도 의원님, 대통령 자식 공격으로 주목받았지요. 자기가 휘두르던 칼이 주목받은 만큼, 원한을 쌓은 만큼 거대해져 되돌아오겠군요. 그 칼에 아들까지 다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검에 따른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또 얼마를 받았을까? 자, 박영수는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있었고 그 딸이 2016년 8월부터 화천대유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달 그만뒀죠. 아직은 박영수 쪽은 딸의 퇴직 절차가 정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아직 받은 사실이 없다 했는데 이것도 뭐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수많은 의혹, 국고 지원을 받아서 본인의 작품 활동을 대통령 임기 동안 2억 원인가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물론 그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곽상도 의원이 그 문제 제기를 하다가 아들 논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페이스북에 나를 공격하더니 꼴 좋다. 대통령 아들이란 자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사후 뇌물 이야기도 나오죠. 사후 뇌물 이야기도 나오는데 만약에 사후 뇌물 곽상도뿐이 아니고 다른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사후 뇌물이라고 해도 이 뇌물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은 준 사람도 문제가 있죠. 왜 줬느냐?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특권을 노리기 위해서 그리고 준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김만배 씨가 이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를 한 의혹이 또 새로 불거졌습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일어날 그런 조짐입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 보시면은 작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뭉칫돈을 수천만 원씩 쪼개서 현금으로 막 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 원,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 원 빙산의 일각이고
4천억 수익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개인이 전부 다 가져갔을까? 그러기에는 너무 사업을 크게 벌이면서 어떤 특혜 같은 것을 받은 곳이 있겠죠. 아니면 특혜를 앞으로 보려고 하는 그쪽에 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현금을 너무 찾아서 창구 직원이 항의도 했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씩 현금으로. 왜냐하면 수표로 하면 추적이 되니까는. 수상한 돈 흐름을 금융분석원이 포착을 했는데 이것을 경찰이 5개월 지나서 오늘 김만배를 소환을 한다. 2020년 총선이 있을 때죠. 포함해서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 원이 대주주 김만배 개인 계좌를 거쳐서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를 비롯한 대장동 사업 투자자에 대한 전면적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 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이야기인데 화천대유 주변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을 포함해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이 있다. 50억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이 있다.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아들뿐이 아니고 아마 유력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이쪽의 아들, 딸 이야기겠죠. 박영수 특검 쪽은 아직 퇴직금 안 받았다고 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0억씩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지경입니다. 자, 대장동 게이트 앞으로 이재명 게이트로 갈지 여야 모두가 연루된 정치권 게이트로 갈지 둘 다 뒤섞일지 둘 다 뒤섞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일단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편이 어느 쪽에 많이 튈지 여당에 많이 튈지 야당에 많이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 경선은 지금 민주당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창 열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다른 신문은 거의 다 이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를 일면 톱으로 했는데 경향신문은 그제 있었던 호남 경선,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이 호남 경선에서도 이겼다. 이낙연을 제쳤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후보로 확정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본인이 지사를 지내고 본인의 고향인 전남에서만 승리를 했죠. 그리고 강주, 전북에서는 또 다 졌습니다. 강주, 전남을 합해서는 0.17% 뒤졌지만 이재명이 전북에서 낙승을 했다. 그래서 누적 득표 53%입니다. 가반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가반을 유지를 하면은 결선 투표 없이 바로 후보가 됩니다. 이번 주말에 다가오는 주말에 또 2차 슈퍼위커 해서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또 공개가 되죠. 김두관 후보는 어제 사퇴했습니다. 너무 저조하니까 사퇴하고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9시 밤늦게 TV토론, 3차 TV토론회가 있었죠. TV토론에서도 이 대장동 문제를 놓고 서로 이재명을 공격을 하면서도 후보들 간에 좀 신경전도 벌이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 다 검사 출신이죠.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검찰총장 시절에 대장동 관련해서 첩보받지 않았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선배 검사인 홍준표에게 그건 홍준표 검사 때나 있었던 일이고 검찰총장이 그런 것까지 다 보고받지 않는다. 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박근혜 이제 사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유승민은 45년이나 구형을 때려놓고 지금 와서 사면을 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또 받아치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어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집요하게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작게 5015를 아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작전계획 5015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당황을 했죠. 당황을 해서
남침이나 비상시에 발동되는 작전 계획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 홍준표 후보가 아니다. 이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상황에서 대북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막 몰아붙였는데 글쎄요. 갑자기 이 작게 501호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쫙 대답할 후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이 작게 이야기는 많이 그 방송에서도 하고 했지만은 갑자기 501호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는 그 전에도 전에 토론회에서도 이 LTV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 여기에 대해서 물었고 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윤석열을 몰아치는 그런 이 전략을 쓰고 있죠. 그러니 윤석열이 검사 생활만 26년 했지 국정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부각을 하기 위해서인데 자 과연 그런 방식이 이 야권 내부 경선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세계일보 임기 말 세계일보도 이 각선대 의원 아들 기사는 아래로 빼고 이면으로 빼고 이 북한 김여정이 최근에 주말 동안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종전선언 여기 제안에 유화 제스처를 갑자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판을 해왔죠. 삶은 소대가리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유화적인 손짓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은 남쪽 통해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포석가 아니냐. 남쪽을 통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려면 남쪽으로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게 뭐냐. 남북 정상회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김여정이 공정성, 존중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종전선언, 정상회담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5개월 남은 대선 종국에 파장을 예고했다. 그리고 국민일보 보시면은 정상회담 거론하며 태세전환, 남쪽 대선을 노린 것인가. 북한은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말기에 문재인 정권이 목을 매는 남북 정상회담을 들어주면서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청와대 김여중 남북 정상회담 언급에 반색을 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을 설득을 하고 그 대신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 기사입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이 임기 말 성과 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활용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주고 심화하는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미국을 좀 설득해달라. 그래서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그런 전략 같은데, 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이루어지고 거기서 어떤 평화 체제가 좀 정착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2차례,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3차례 이렇게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은 전부 원점으로 돌아갔죠. 정치적으로 활용만 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알맹이 없이 끝나면서 대선 기간 동안 반짝 북풍이 불어올 수 있는, 북한으로부터 북풍이 불어와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 가능합니다. 9월 27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